2024년 6월 25일 MIN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시작된 시기였다.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던 시기였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2013년 출범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무너뜨렸다. 박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 붕괴됐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로 보수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교체하며 국민의 여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80석을 얻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 혁신 선거 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문화 공약 5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4.3%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을 국정연이 개발한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5개였다. 공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 공약은 25.7%, 정치 공약은 14.3%, 문화 공약은 14.3%이며 과학 공약은 8.6%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2050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 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 에너지 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 체계 구축, 평화 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주변 사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 정착 및 번영 발전 추진 등 5개다. 사회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산업 혁신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 존중 51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일자리 체인지업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 의료 체계 기반 강화 등 13개다. 문화 공약은 교육 연구 여건이 주요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 균형 발전 요충지로 육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콘텐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등 5개다. 경제 공약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소비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마련, 폐업자의 퇴로 확보 등 원활한 재기 재원, 스마트 농업 식품 산업 지원, 청년 여성 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등 9개다. 과학 공약은 성장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 산업 육성과 4차 산업 발전 지원,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등 3개다.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아 개선 필요. 민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 즉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벤처 4대 각국 도약, 평화경제 구현, 스마트 국방 구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하루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과 달리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도발과 경협 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당분간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일부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 로봇 등으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주당의 국정 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으로 평가를 받았다. 폐업자의 퇴로, 획보 등 원활한 재기 지원은 정부가 보조하는 폐업 장려금이 최대 2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식품 산업 지원, 청년 여성 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청년과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열정이 낮아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촌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청년을 수입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 의료 체계 기반 강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극복하며 지역 의료 기반이 강화된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소수의 희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잘 사는 나라 구현,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등을 적용했다. 잘 사는 나라 강화, 즐기는 등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공약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루 평가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구현은 잘 사는 기준이 모호하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해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는 복지제도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도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했지만 참가율이 낮으며 문화여가 자체도 모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 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안한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낮아 하로 평가됐다. 성장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 산업 육성과 4차 산업 발전 지원은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규제도 완화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 인재 유치 및 모험 자본 공급으로 혁신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은 급여가 높은 대기업으로 유수 인재가 몰리면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다. 소비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는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나름 근거가 있는 공약이라는 판단을 내려중으로 평가했다. 고용 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노동 정책이 요구된다. 대출 형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기업 자본 조달 지원은 국내 창업 투자 회사도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민주당의 정책 공약은 5가지 영역 중 3개는 하, 2개는 중을 받아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나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곡밸리 혁신 선거 공약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오지는 오곡, 밸리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